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숙계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평택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의사결정 제3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파생된 의안이므로 이에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규입니다. 의정 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순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김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신상철 도세팀장입니다. 문재용 징수과장입니다. 예, 기획항만경제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사업 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7억 2,507만 원이 감액된 1조 2,606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좀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962억 4,24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관 공통 연구 용역비 1억 원과 시민 공무원 제한제도 시상금 1,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항만수산과입니다. 한중여객선 미운행에 따른 국외 설명의 미개최로 여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쪽 청년정책과입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 3천만 원,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 사업비 7,7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천만남 이용권 지원금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도비 비율 정정 변경 내시로 도비 부담률이 상향되어 12 3억 8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지역화폐 운영지원 사업비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추경 예산안의 승인 요청 등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279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 실시 설계 완료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연안 정비 기본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 중으로 금년에 반영된 시설비 20억 원 중에 9억 2,2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고 시설비 39억 6,900만 원과 시설 부대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중국 도시 교류방안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의 공기 부족으로 5,800만 원, 선 배정되었던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 사업의 국비 예산 중 일부를 2024년도 사업비로 이월하고자 2,801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8,845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요청으로 인해 5억 5,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포승읍 마을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 자부담금 준비 지원 등으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1억 4,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 회계입니다. 오성면 마을방범 CCTV 시설관리 서비스 이용업체 이용료 잔액 1,45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비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1쪽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 개정은 우리시 재정의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올해 말 기금 조성액은 2,426억 6,699만 원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애탁금 원금 이수 규모 확대에 따라 올해 대비 231억 원가량 줄어든 2,195억 6,879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4쪽부터 28쪽까지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25억 9,283만 원, 애수금 수입 21억 2,248만 원, 애탁금 이자 수입 14억 4,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지출 계획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을 애탁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애수금 원리금 483억 5,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방세입 감소 전망에도 기반시설의 개발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융자금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까지 조성액 약 2,195억 원 중 일반 회계에 융자한 560억 원을 제외한 1,635억 6,879만 원은 시금고에 애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업 명세서 책자 2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063억 8,452만 원이 감액된 1조 822억 5,444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2,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022만 원,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 사용료 1억 5,311만 원, 항만 배후단지 보전금 등 기타 수입 1억 3,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0억 7,148만 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 등 11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8억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입니다. 천만남 이용권 지원금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1억 4,565만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5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55억 5,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노동자 복지휴관 및 시장 고객센터 사용료 등 해외 수입 7,400만 원,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등 8개 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45억 7,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 7,544억 원, 지난 연도 수입 7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3,5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2억 8,842만 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사업
도비보조금 5,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 192억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억 원, 금고 약정에 따른 출연금 6억 2,500만 원, 지방소비세 안분 수입 32억 원, 지난 연도 수입 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로 120억 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799억 5,592만 원이 감액된 667억 8,19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설명입니다. 5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시정시책 기획관리 일반 운영비 6,920만 원, 현안과제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 500만 원, 정책고문 자문수당 6천만 원, 갈등 해소 및 지역발전 사업, 민간 경상사업 보조비 2천만 원, 평택시 행정혁신 활성화를 위한 혁신동호회 연구활동 지원 등으로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고문 변호사 수당 및 변호사 수임료 등 7억 9,296만 원, 소송 관련 배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규제개혁 적극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 운영비 및 포상금 1,088만 원, 시정평가 운영 일반 운영비 2,131만 원, 각종 평가에 대한 시상금 6,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예산서 제작 및 재정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일반 운영비 8,108만 원, 예산 낭비 신고 포상금 및 예산 성과금 1,55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1억 4,123만 원, 통합 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담금 1억 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연구용역비 600만 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항만수산과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 14억 5천만 원,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 지원금 5천만 원,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사업 1억 7,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평택항 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 당진항 홍보 아카데미 운영비 5천만 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 공사비 40억 원,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면과 내수면의 치어방류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쪽부터 65쪽입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4억 1,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노후된 어선의 안전을 위한 어선 건조비와 엔진 구입비 6천만 원, 해양 쓰레기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해안에 대응하기 위해 인건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 청년정책과입니다.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3억 2,129만 원과 경기 청년공간 도비 매칭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63억 7,100만 원,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금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 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청년정책 공모사업비 2천만 원, 청년 네트워크 운영비 2,390만 원, 평택형 청년 내일 체험공제 지원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4차 산업 인재 육성 직업 훈련비 3억 원, 청년 창업자 금융 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 원, 청년 창업 지원센터 운영비 2억 262만 원, 청년 크라우드 펀딩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청년의 어학 및 자격응시료 지원을 위한 청년 역량 강화 기회지원 사업비 2억 3,904만 원,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및 신중년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홍보비 및 위원회 수당과 인구정책 교육 및 강연을 위한 일반 운영비 6,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구정책 공모전 시상금 900만 원, 신중년 및 1인 가구 공모사업 보조금 4,540만 원,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지원금인 천만남 이용권 사업비 8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장당과 포승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비 및 보수공사비 8억 2,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노동단체 지원금, 노사민정 파트너십 지원 등 민간사업 보조금 1억 4,046만 원,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억 3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매칭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 운영비 2억 3,917만 원,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1,4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21억 2,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억 6,374만 원, 청년층 인턴 사업비 4억 1,563만 원, 대학생 인턴 사업비 4억 2,658만 원, 취업박람회 개최비용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자격증 취득자 강의 경험 제공 운영비 4,8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센터 취업 프로그램비 및 상담사 인건비와 운영비 9억 7,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비 및 매니저 인건비 1억 5,100만 원,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 3억 8,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비 1억,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15억 원,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2차 보전금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평택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6억 1,603만 원,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2억 7,264만 원, 지역화폐 할인 판매를 위한 보전금 8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공공배달앱 운영비 및 마케팅비 1억 원, 물가 모니터 및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 등을 위해 2,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10억 원과 안화리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신재산 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 운영비 등 6억 8,352만 원,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일반 운영비 4,7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1억 232만 원, 경기도 광역 홍보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 2,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에 따른 인건비 1억 538만 원,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4억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체납액 징수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 운영비 및 포상금 2억 9,223만 원, 세외 수입 증대 및 체납 취소화를 위한 일반 운영비, 포상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7,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4년 여객운송 여건을 고려해서 임대료는 50% 감면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여객터미널 임대료 10억 1,811만 원, 사용료 수입 3억 1,206만 원, 일반 관리비 등 기타 수입 1억 3,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9억 7,917만 원 감액된 2억 1,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세출 예산입니다. 내년 여객수송 정상화로 여객터미널 카트 청소 인건비와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1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464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도 한국가스공사 기부금 미확정으로 기부금 및 이자액은 확정되는 이후 세입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84쪽 세출 예산입니다.
공공사회복지 사업비 1,46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24년 가스공사의 지원금이 확정되면 추가 사업 접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해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기본 지원금 7억 6,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조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 사업비로 오성면과 포승면 마을 방범 CCTV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등 3,040만 원, 비전 1동 도로정비 재료 구입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위해 포승읍 등 9개 읍면도의 시설비 2억 9,558만 원, 안중읍 등 5개 읍면동의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4억 3,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시죠?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기획항만 그 예산을 보니까 2024년도가 올해가 667억 우리 그 세출 예산입니다. 8,196만 원인데 전년 대비 17.95%가 감소된 21.19%가 감소된 17억 179억 5,592만 원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됐는데 우리 그 기획 예산 그 운영하시는데 이렇게 감액이 감소가 됐는데도 힘든 부분 없을지요? 예, 이제 뭐 전반적인 좀 재정 상황 때문에 한 뭐 10% 정도가 뭐 공이 이렇게 좀 뭐 감액됐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 뭐 이제 지원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뭐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어떤 그런 지원 사업비 위주로 이렇게 좀 감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뭐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그 경기가 긴축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이 중단되거나 이러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곳에 적소에 예산이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 경정 예산안이나 이런 때 꼭 필요한 예산은 또 추가로 투입을 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7페이지에 보면 평택항 홍보 활동 지원 비용이 1억 7,934만 원 정도가 이제 계상이 됐는데 여기 예산을 살펴보니 그 행사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천만 원 정도가 여기는 이제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는 뭐죠?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도 행사 운영비는 5천만 원이었고 예. 내년도 그 요구한 금액이 9천만 원인데요. 네네. 이 부분은 작년에 그 상반기에 안중 출장소에서 해군 이함대 내부에서 해양 페스티벌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있죠. 네. 예. 그 행사명이 해양 페스티벌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산하고 해양 쪽에 프로그램이 많이 없었다는 내용이 지적돼서 그 내년 2024년도에는 안중 출장소 같이 하면서 그 해양하고 수산 쪽 프로그램을 좀 반영하는 게 이게 4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중 출장소에서는 해양 페스티벌에 같은 날 같이 하면서 사업비를 조금 추가하면서 사업의 질은 조금 높이는 사업이 추진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그 내용을 행사를 진행하는 현장에도 가봤고, 저희가 이제 8대 때 자치 행정이라고 이제 제가 이거를 그때 담당을 했을 때 한번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데 가봤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홍보 활동 같은 게 저조해가지고 홍보가 별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평택항 홍보 활동은 꾸준하게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평택항에 홍보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홍보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택항 우리 국제 그 3대 국제항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홍보관이라든가 홍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차후에 이 홍보비가 좀 이렇게 더 늘리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평택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적극 이렇게 예. 홍보에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그 지금 당진항 홍보 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이제 똑같은 맥락인데, 예산이 이게 이제 5천만 원뿐이 이제 예산이 책정되지가 않았는데, 그 홍보 아카데미 운영을 할 때 진짜 경기도 유일 국제 무역항이에요. 평택 당진항 시민들에게 알리고 경험할 수 있는 홍보 아카데미에 대한 그 행사를 많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시민들이 많은 항양심을 높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것도 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작년에 그 제한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거고요. 예. 그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참여했던 시민들 반응이 좀 좋아서 올해도 내년에도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고요. 지금 무슨 공모를 해야겠지만 자부담 10% 해가지고 네. 학생들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더 운영을 해보고 사업 효과가 좋다면은 사업 정액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그 홍보 아카데미 운영은 민간 위탁 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연초에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뭐 평택항 홍보관하고 해군 이함제 수호관하고 항만 안내선 승선 전문 강사 뭐 강연 등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평택시에 우리 항만에서 운영하는 안내 승선이 있죠. 예, 요거 시민들한테 많이 그 저기 승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배 승선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민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 지금 말씀하신 이제 홍보관하고 홍보 안내선 같은 경우는 평택시 예산이 아니고 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향후에 저희들 경기도에서도 시가 직접 관리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예산 확보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국지역터미널 쪽으로 여객터미널 기능이 이전된다면은 네. 저희들 향후에는 시에서 직접 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도에서 이제 그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운영하면서 조금 불편한 점이 많아서 부시장께서도 경기도에도 좀 더 많은 예산 지원과 좀 더 나은 항만 안내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신안하고 자매를 맺었었잖아요. 이제 8대 때 저희가 맺었는데, 저희가 신안을 찾았을 때 거기에도 이제 홍보 운영하는 저기 안내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고 이랬을 때 저희 의원들한테 탈 기회를 제공해 줬어요. 보니까 한 바퀴 그 섬 투어를 해보니까 그 신안에 대한 그 인지도도 더 높고, 우리 평택시하고 자매했다는 자부심 이런 것도 저희들이 그 마음을 고치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자매시인 인근 자매인 제천이나 신안 이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안내선 같은 것도 승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그 몽골이나 이런 데에서 그 대표단들이 이제 여기 벤치마킹 왔을 때도 그분들한테도 그런 배를 좀 승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그 수산과에서 기획행정실에서도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많이 홍보 활동할 수 있도록 승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외래어종 수매가 이제 도비 사업을 해서 1억 9,450만 원이 책정된 게 있는데 그 외래종 중에서 이제 베스하고 북일이 이게 이제 키로당 4,000원이네요. 4,000원인데 이게 지금 그 무용생물 강준치 이거는 또 키로당 3,000원이고 단가가 뭐 틀리는 이유가 있나요? 예, 수매 가격이죠 이게. 예. 외래어종 같은 경우는 저기 무용생물은 강준치와 달라서 이제 토종이 아니고 예. 밖에서 들여온 어종인데 그 과거 몇 년 전에 이렇게 뱃하고 블루길이 이렇게 토종 어종들을 거의 그 깡그리 씨를 말릴 정도로 좀 양이 많았었는데 근 10년 정도 꾸준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개체는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 100% 중에서 이제 한 6, 7%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이게 그 크기가 조금 외래어종이 저희들 토종 어종보다 좀 커서 이제 그 금액이 좀 크고요, 큰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 95% 정도가 이제 무용생물인데 무용생물도 기타 다른 토종 어조류들을 거의 알까지 이제 포식하는 상태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 무용생물 그 강준치는 우리 토종이에요? 토종인데 식용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뭐 그런 의미에서 무용생물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매한 어종이 약 보니까 64톤 정도 처리되는데 이 그 수매한 어종은 그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이거는 과거에는 이제 그 처리업체 그 위탁해서 처리를 했는데 네. 저 아래 전라도나 저 경상도 지역의 양식장에서 사료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도 되고 사후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예산 절감 차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그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요청하는 양식업체 사료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폐기 처분하는 비용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저기 들어가진 않겠네요. 예,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그 60페이지에 보면 외래종 또 어종 수매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그 10인데 이게 그 처리 비용이 이제 7천만 원인데 여기는 수매 가격을 3,000원으로 이게 산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뭐 베스나 부르길이 없어서 그냥 강준치 이런 것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 말씀드린 대로 예. 그 도비 사업으로 이제 무용생물하고 외래어종에 대한 수매를 하는데 예. 95%가 이제 이게 강준치다 보니까 예. 도비 사업으로는 이게 전체 다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을 일정 부분 하고 네, 이제 우리 시비로 이제 추가로 이제 7천만 원이 그 계상이 된 거고요. 그게 이제 거의 다 강준치 그 무용생물이다 보니까 키로당 단가 3천을 적용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예. 단가가 틀려서 궁금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6쪽 한번 봐주세요. 청년 창업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사업 지원이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올라왔어요. 이게 뭐 가격은 그리 많지 않은데 2,200만 원입니다. 이게 그 청년 창업자 10명한테 제공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19세에서 39세 이하 창업자한테 그 크라우딩 펀딩 교육 한다고 했는데 그 10명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청년 창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판로 개척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예. 청년 지금 창업 지원금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다음 후속 사업으로 해서 청년 창업자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크라우드 펀딩 사업은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따로 전문가들로 해서 따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기준 같은 거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도 이제 확산해서 지금은 경기도 어렵지만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자기
창업을 하는 저기 청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업을 해서 물건을 생산을 한다고 해도 판로 개척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게 보니까 그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대중 회사 상품을 소개해주고 그 자금을 모으는 활동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우리 평택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안 되는 거고요. 예, 저희가 그 아이디어로 해서 만들어낸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크라우드 펀딩이 지금 매우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네.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크라우드 펀딩이 매우 지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지금 시작을 해보는 사업입니다. 글쎄 이게 그 청년들한테는 유익한 사업이 되고 또 대중들한테도 그 회사 상품 소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은 확산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많이 좀 저기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이거를 널리 좀 이렇게 지원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120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요구액이 21억 2,83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금액이 감소된 인원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원래는 420명이다 408명 12명 감소된 이유는 뭐죠? 특별히 따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신중년 일자리를 늘리다 보니까 예. 거기서 일부 이제 감액을 했는데 추경이 필요하면 더 세울 겁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분기별로 계속 나눠서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신중년 일자리 경력청 일자리 때문에 이제 이걸 좀 나눠서 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보면 약 2억 8천 정도가 이제 감소가 네. 됐어요. 감소가 됐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감소됐는지에 대해서 궁금도 했고 예, 예. 여러 가지 그 좀 사안이 있어서 여쭤보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 사업 대상이 보니까 18세 이상의 평택 시민으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한테만 이거를 좀 저기 해준다 했는데 예, 예. 이게 그 18세 이하 18세 이상은 부모고 사는 그 공공 근로자들이라든가 여러 이제 사건 있는데 이게 재산 4억은 요새 집 한 채만 가져도 보통 뭐 이렇게 4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거 규제는 꼭 이렇게 그 사업 아, 요거는 이제 야. 그 중앙 정부의 공근로 예, 사업 방침? 지침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예. 재산 그 점수를 내부적으로 이제 심사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재산 단계별로 그걸 점수화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글쎄, 내부적으로 이게 심사할 때. 4억 원은 대부분 이게 이제 금액이 어느 더 어려우신 정도가 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요것도 어떤 규제 이런 거를 좀 완화를 하든지 뭐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생활에 그 지장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내부적으로는 세분화해 해놨습니다. 예, 점수. 그래요. 예. 예.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158페이지에 보면 그 안화리 도시가스 공급 시설 공사가 신규 사업으로 이게 그 5억 정도가 이제 올라왔는데 총 사업비는 14억 5천만 원이에요. 이게 그 안화리 가스공사 관망만 설치하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 오성면 전체에 예. 그 지금 38번 국도로 이제 그 평택 가스공사에서 예. 내려가고 이제 배관이 있는데요. 네네. 오성면 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 38번 아나리 입구에 그 38번 국도 입구가 이제 그 아나리 입구거든요. 그 예, 위치가. 맞아요. 예. 거기다 설치를 해서 중압관하고 설치를 해서 일단 아나리부터 먼저 할 건데요. 그 아나리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좀 그거에 문제가 그 있습니다. 배상 뭐 이렇게 요구에 일부 이제 그거 같이 성격이 그거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축산 분뇨장 뭐 그거 이제 설치 반대 요건도 많았고 예, 어쩔 예. 수 없이 만들어진다면 그 혐오 주민들이 시설이 주변에 이제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 장례식장도 있고 바로 뒤편에 이제 화력 발전소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 예. 예, 그 지역이 혐오 시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가스 시설도 있고 축산 폐기물 처리장도 있고 그
저기 농협 장례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시설들이 그쪽으로 지금 다 저기 모이다 보니까 그 시민들이 목소리가 어차피 생길 거면 저희들이 반대해도 소용이 없으면 우리 지역에 그 어떤 편의시설, 가스라든가 뭐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예, 있었습니다. 있었죠. 계속 꾸준히, 그래서 예.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평택시가 5억을 대는 거 중에서 가스공사가 2억 3천리가 뭐 7억 총 예산에 14억 중에서 이렇게 되고 우리 평택에서는 지금 5억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예, 들어가는 예, 거예요. 예. 이 지역은 뭐 혐오 시설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이 그 불편한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예. 그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그럼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